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분갈이를 많이 하는 요즘에 남들은 분갈이 할 때 뭐 하나 나처럼 상토랑 마사만 펄라이트만 넣고 분갈이를 하나 이제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도대체 옆집은 어떤 사교육을 시키길래 아이가 저리도 똘똘하지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 엄마에게 도대체 사교육을 뭘 시키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시킨다고 하고 그저 학교 공부와 교과서에 충실하다는 빤한 내용의 이야기만 해줍니다. 사실은 다육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은 햇볕이,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경이 다 한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셨어요? 라고 하면 햇볕이 다 했습니다. 햇볕만 좋으면 다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키우시는 우리 초보 다육맘님들 그 답이 얼마나 우문현답 같고 뭐야 저거 안 알려주려고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시죠?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토양에다가 그러니까 영양제를 하는데 영양제에 관한 궁금증 당연히 많아요. 당연히 많은데 뭐 영양제랑 그러면 그 비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정확하게 뭐 개념상으로는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사실은 없는데 저는 이것도 써요. 이거 그냥 다이소에서도 쓰잖아요. 이파리에다 이렇게 주는 거 이것도 쓰고요. 진짜 다이소에서 쓰는 그런 그 저렴한 뭐 싱싱코트 이런 것도 쓰고요. 비료로 된 것도 준비는 해놔요. 필요한 다육이한테 주려고. 그래서 올 가을에 성장을 하는 다육이들한테 해주려고 했는데 비료를 주기도 전에 햇볕은 없고 물이 너무 많은 가을 장마가 와서 제가 지금 비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비료는 가장 좋은 시기가 성장기 직전에 시비를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딱 주시는 게 비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입니다. 꼭 비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어떤 그런 재활용품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요 계란 껍질입니다. 계란 껍질은 제가 난각칼슘을 만들 때도 썼고요. 계란 노른자는 난황유를 만들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365일의 그 1년의 기간 동안 한 280끼가 넘는 계란을 먹는다고 해요. 한 사람당 소비량이. 그러니까 거의 뭐 무조건 3일에,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은 무조건 계란 하나를 먹는 그 이상으로 섭취를 하는 거죠. 그만큼 계란 껍데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계란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지 못하게 되는 거는 이 껍데기에 있는 이 석회질 그 성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계란 껍데기를 배양토에 넣거나 혹은 화분 위에다가 추비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를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란 껍데기 바삭바삭 부셔서 쓰거나 혹은 화분 위에다 올려놓거나 그런데 정확한 사용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는데요. 지금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제가 인터넷도 많이 찾았고요. LG화학 블로그에서 이 계란 껍질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고서 알려드리는데요. 이 계란 껍질은 칼슘이 아주 풍부해서 비료의 4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난각칼슘 만드는 것도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계란 껍질 비료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죠. 일단 계란을요 이렇게 먹고 나면 안에 있는 이 막을 흰 막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막은 물에 살짝 불어갖고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이렇게 띄어내면 이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껍데기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써도 좋다는 분들도 많고 이 껍데기를 제거를 하라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공식 블로그, 공식적인 그런 어떤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는 이 막을 제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막 때문에 이 막이 이제 단백질 성분이 많은데 나중에 토양 속에 들어가서 얘가
곰팡이가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은 제거하시는 걸로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제거하시면 되겠고요. 계란 껍데기를 2, 3일 동안 바짝 말리시면 됩니다. 2, 3일 동안 기다리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에어라이에다가 한 5, 6분 정도 말리면 얘가 금방 마르고요. 바삭바삭하게 마르고요. 그 다음에 그 후라이팬에다가 하셔도 되는데,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하셨을 때는 후라이팬이 이거의 끝에 갈리니까 그 테플론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린 계란 껍데기를 부셔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와그작 부셔도 이 정도로는 부서져요. 이 정도로는. 그런데 그 글을 보면 사실은 이 정도 크기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절구통에 찢거나 하는데 저는 절구통에 찢는 것보다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믹서기에다가 갈았습니다. 믹서기에 갈면 얼마나 입자가 고와지냐면 진짜 가루가 되거든요. 이 가루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짜 가루가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칼슘을 제공하는 영양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요런 데다가 그냥 적당한, 사실은 저 좀 더 많이 넣어도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이거 자체가 뭐 여기 안에서 뭐 곰팡이를 일으킨다거나 뭐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않다면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지만 과유불급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흡수율이 얼마나 높냐, 이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영양제는. 그래서 이게 흡수율이 낮다면 뭐 좀 더 많이 넣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그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연 계란 껍데기가 이 다육이 식물에게 영향이 있냐? 그러면 있어요. 이런 그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에서도 계란 껍질이 식물에게 칼슘을 제공하는 좋은 영양제, 비료라고 설명을 합니다. 칼슘 비료는 식물이 새로운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따라서 칼슘이 풍부해야 세포막이 튼튼해집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가 잘 자라지 못해가지고요, 작물의 그 수확량이나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란 껍데기를 우리가 이렇게 토양에다가 넣는데요. 또 하나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란 껍데기에는 석회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흙을 재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성제 작용을 하는, 중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이 계란 껍데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재사용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럴 때는 이 토양에다가 계란 껍데기를 한 숟가락 쑥 넣어갖고 비벼준다면, 그렇다면 산성화된 토양을 어느 정도 중성화시키고 칼슘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다부떼기 칼슘제 난각칼슘이라고 해서 옆면에 잎에다 시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계란 껍데기 자체는 갈아서 흙에 쓰거나 혹은 화분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는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 양은 그냥 살짝 덮어주는 정도다, 한 겹 정도 이렇게 덮어준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의심이 많았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칼슘이 정말 토양에 작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보다는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켜준다는 점이 더 반가웠습니다. 그러니 토양을 재사용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약간 찜찜한 토양 산성화에 대해서 중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바로 이 계란 껍데기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타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이 배양토에다가 재활용을 하는 배양토에다가 어떤 성분들을 좀 더 넣어야 되나 라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장비가 준비가 되면 이제 저도 한번 이 재활용하는 데서, 이제 요 흙은 새 흙이지만 여기에서 요런 굵은 입자들, 배수를 담당하는 요런 애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약간 조금 기분이 찜찜한 것이, 요 안에 혹시라도 살균과 살충을 해야만 하는 세균과 해충이 들어있을까봐 걱정이 되시는데요. 그때는 어떤 방법을 하시면 되냐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토양 살균제도 있고요, 토양 살충제도 제가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건 농약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께 선뜻 추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혹은 지방이나 이렇게 야외로 가셨을 때 농약사가 보이시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격대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토양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돌에다가 살균제를 입혀가지고 돌에다 살균제를 입혀서 천천히 물을 주면서 이게 씻어 내려가고 돌만 남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얘를 액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법은 구매를 하시는 농약 케이스에 다 있으니까 고대를 하셔야 되고요. 토양 살충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양 살충제도 이렇게 돌가루 같은데 살충제가 이렇게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냄새가 고약해서 이게 이제 화분 안에 들어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나는데 이 살충제를 넣었던 화분을 다시 이렇게 뒤섞을 때 홍어 냄새 같은 게 살짝 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냄새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요. 화분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답니다. 자, 요런 것들 좀 더 같이 재활용하는 토양에 같이 써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또 다른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계피가루도 여기에다 넣으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계피가루도 넣는데 계피가루 사용에 대해서는 뭐 많이 넣지 마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진짜 계피가루 왕창 넣고 분갈이한 앙팡금 엄청 건강하게 잘 컸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아까워서 많이 못 넣지 이게 문제가 돼서 많이 못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당히 넣으시면 되겠죠. 이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영양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런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딱 영양제를 시비하면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초보 시절에는 영양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막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1년, 2년 차가 안 됐기 때문에 다육이한테 영양제를 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분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상토 성분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상토 성분이 가지고 있는 유효한 그런 그 어떤 영양 성분의 그 시기가 3개월. 혹은 길어봐야 6개월도 안 된다는 걸 안 후로부터는 다육식물한테 영양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에서 다육이를 잘 키우시는 분들의 비법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부터 저도 영양제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액상 영양제도 사고요. 알비료도 사고요. 준비는 하는데 이게 또 딱히 막 때때마다 막 그렇게 잘 써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요 배양토에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저는 좀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계피와 계란 껍데기 가른 거,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또 소개해드릴 다른 영양제들을 평소에 배양토에 약간씩 배합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사실은 계란 껍데기가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고 그다음에 영양 칼슘을 제공하는 부분 이외에도 토양을 중성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